저희 이제 최민철 박사과정에 계신 회장님이 해주실 건데요. 되게 겸손하세요. 어려운 일도 그리고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참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지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나성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현재 대림교육연구소의 운영이사님으로 계시고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의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10여 년 이상의 또 사셔서요. 여러분 터키 여행을 가신다라면 꼭 최민철 이사님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터키 카파디아인가요? 거기 가주세요. 열기구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민철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가게 된 인생 교훈, 인지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나성장기였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최민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코칭하고 싶은 저는 또 홍익 최민철 선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김현재 선생님께서 너무 강연을 잘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요. 저 다음에 순서에 계신 분들은 원 없이 자신의 어떤 그 열의를 마음껏 발휘하셔가지고 강의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강의할 것은 이제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이해입니다. 예. 뭐랄까,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역경들,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갑니다. 그렇죠. 그 살아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 하나하나, 매 순간이, 전쟁과도 같고,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좀 덕업일치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나한테 맞게 그리고 그것이 또 사람들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또 직업 임상 실험 연구소도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제는 인지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나성장기. 제가 좀 더 다루고 싶은 주제는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이해입니다. 그 여정으로 한번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코칭하고 싶은 홍익 최민철 선생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저의 그 호를 홍익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죽어서 이제 묻혔을 때 아니면 화장이 됐을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길어지고 싶어요. 예. 위키백과에 남고 싶습니다. 예. 위키백과의 홍익 최민철 선생 1988년부터 언제까지 살다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홍익 인간입니다. 이제 홍익 인간 하고 싶은 이제 사람이라서 이제 홍익이라는 호를 저한테 붙였고요. 저는 현재 대림교육연구소에서 이제 그 휴먼 인큐베이터 종합자질 진단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상담과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동기부여 일들을 좀 이제 맡아서 하려고 지금 운영이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 예, 특이하죠?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코칭학과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2달 안에, 이제 2달에서 3달 안에 이제 그 한글과 영어로 논문을 다 써서 지금 제출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 무거운 돌을 또 마음속에 쥐고 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아마 막 뭔가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렇게 심장마비에 걸려서 진짜 쓰러졌어야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나아갈 길을 알려고 하는 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홍익 최민철 선생으로서 또 직업임상실험연구소를 또 저만의 직업임상실험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는 참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네. 제일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예, 이 동기부여를 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아까 정철상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20살까지 부산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또 20살부터 30살까지 터키에 또 있다가 또 30살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늦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2년 동안 서울에 지내면서 지금 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또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겪어왔던 그 우여곡절들, 그 매 힘든 순간들을 이제 이겨내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좀 이제 전파하고자 또 이게 동기부여 또 코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려고 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그 대학원에서 또 저 전공하고 있는 것이 또 라이프 코칭입니다. 상담학 라이프 코칭 전공인데요. 거기서 또 학습 진로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도 아니고 또 기성세대도 아니라서 그 중간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과도기의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좀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또 저도 본의 아니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굉장히 굴복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굉장히 또 갈등을 많이 겪어가지고 또 막 자퇴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뭐 대학교 자퇴도 하고 뭐 저기 뭐 학점은행도 했다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박사도 지금 막 3번 옮기는 끝에 지금 이제 논문 학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제가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좀 규칙화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그런 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코칭하고 싶은 마음에 또 학습 진로를 부분 연구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제가 또 터키에서 또 10년 살면서도 맨 처음에 전공이 영어 교육학이었거든요. 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3년 정도 다니다가 거기서 유급당한 것에 한번 크게 쇼크를 먹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그 또 독학학위제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또 그 끝내서 또 터키에서 또 뭐 다른 또 그 전공을 또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하고 또 박사까지 다니다가 중단하고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도 전공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외국어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나부터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외국어를 배우게 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어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전도사가 되고자 또 외국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안드로메다 가서 코칭하고 싶은 최민철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또 제가 아주 실컷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성공으로 갔냐, 실패로 갔냐. 저는 이제 이렇게 인생을 이제는 정답이 이렇게 막 둘 중에 하나, 꼭 하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또 판때기를 또 꽂아놨지만 그 성공과 실패는 어,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의 나름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이 파란 하늘 위에 또 그러니까 구름과 가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또 이 깃발을 세워놓은 그 그림을 바탕으로 좀 동기부여를 하고자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인지심리학. 네, 궁금하시죠? 네.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문과 속의 이과 같은 거예요. 저는 또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터키에서 영어 교육학과 다녔고, 그리고 문화관광유산학과 또 전문학사 나왔고, 그리고 경영학과 전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 할 때 학점은행으로 또 열심히 그리고 또 제가 또 연마해가지고 한국어 교육학과 나오고 외국어로서의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경영학과 다시 또 다녔다가 그 지금의 그 전공으로 코칭학과로 오기까지 사실은 이 인지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 인생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알고 보니까 이스탄불 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다닐 시절에 그 교육심리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전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 지금 와서 제 새삼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보면 지금 또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올해 첫 수능이 이제 문과, 이과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이제 사회탐구,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이 통합돼서 또 수능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 교육에는 어떤 우리가 의도적인 경계를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인지심리학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일단은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죠. 살면서 계속적으로 만지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거구나.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에, 여기 안에는 언어, 과학, 하다못해 어떠한 이제 조금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영성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인지심리학이라는 거죠. 네. 저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그 수학과 과학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누가 보면 저는 굉장히 꽉 막히고 고지식해서 굉장히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굉장히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그런 상담, 코칭, 이런 학문을 만나면서 조금씩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 깨닫고 성찰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탐구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해나간 저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한인학부 이 박사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지금 논문을 연구하고 있지?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예. 진짜 지금 이번 이제 제가 12월 달에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는데 제가 늦어도 이제 2월 달, 3월 달 내로 영어로 이제 그 논문 완성을 할 건데,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결국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정도로만 할게요. 또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고 파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인지심리학을 조금 더 이게 가까이 이제 제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심리 검사들이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MBTI 받아보신 분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이 MBTI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제 MBTI를 사회복무원 됐을 때, 그런 어떤 그 복무 기본 교육 갔을 때, 그 연수원에서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받아봤더니, 예. MBTI 제가 2번 받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1번 받았을 때는 이제 ISFP였어요. 이제 일단 내향적인 사람이면서, 굉장히 또 뭐랄까, 이게 좀 유형이 참, 이게 들으면 참 오글거리긴 한데, ISFP가 그 성인군자형, 예, 굉장히 이렇게, 고군분투 하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성실 그 자체 끝판왕.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받아보니까 INFJ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더해요. 이건 또. 예. 선지자형이래요. 아주 그냥. 진짜, 네.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렇게 살면서 그 바뀌어 나가는 것도 인지하는 것. 그것 또한 인지심리학의 일원이고. 그리고 또 디스크 검사라고 또 있는데, 또 디스크 검사는 또 이제 내가 사고형, 주도형, 안정형 뭐 이런 건데, 이제 또 초반에는 SC형이었다가 지금은 SCI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고하고 주도하고, 그러니까 사고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신중하게. 정말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또 탐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참 더하죠. 예. 그렇게 되려고 하나 봅니다. 네,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도 인지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거, 또 사람인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삼성, LG 가면 뭐 해야 되니까, NC에서 보기 전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인적성 검사 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생애 만족도 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의 상태부터 알아나가는 것, 그것 또한 인지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고 충분하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심리학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는, 제가 탐구하는, 제가 가꾸어 나가는 인지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이제 심오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왜 자기 몸을 가장 먼저 돌봐야 할까? 그리고 참 이게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또 이게 고등학생 대학교 가는 그 수능이 그 바칼로레라고 있어요. 문과, 이과, 뭐 공과든 상관없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시험이 있어요. 철학 시험입니다. 진짜, 예, 뭐 무슨 공자, 유자, 공자, 맹자, 예, 뭐 이런 학자 아니면 서양의 뭐 뭐 저기 뭐 마르크스, 뭐 뭐 이런 학자들이 내세운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어떻게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자각하고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술해 보시오. 예, 이게 정답 있습니까? 예, 그런 걸 본대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려고 이게 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시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프지 않습니까? 네. 몸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돌봐야 하는 이유가 일단 제일 먼저 머리 아픈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다쳐가지고 막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 뭐 허리가 아프든 뭐 어디 다리가 아프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 뇌 여기 관자놀이라고 있대요. 관자놀이 안에 있는 500원짜리 만한 그런 그 영역인데 그 참 이름도 참 참, 아, 참 억수로 어렵습니다. 참 아주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엔터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이 부위로 가서 그것이 이제 인지하게 만든대요. 그것이 깨닫게 만들어서 그 아픔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었을 때도 그게 바로 다리를 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로 이렇게 뭐 무슨 저 파스 붙여가지고 그게 그냥 쫙 그 무릎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우리 아픔을 인지하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안 아프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다시 또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몸을 이제 돌보는 건데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떤 내 몸의 본질, 그 어떤 그 신경, 글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플 때 몸을 먼저 돌보면 그 몸을 돌보는 그것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네. 그러니까 관자놀이 안에 500원만한 그런 작은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지심리학이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대표 인지심리학자라고 하는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또 논문이라든지 심리학을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또 그분의 책과 유튜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터키에서 그렇게 힘들 어떤 상황, 그리고 또 이거도 참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께서 어디 나가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프게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제가 아팠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제가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치유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저만큼 아픈 사람들이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저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인생의 처방전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려고 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받기 전에 터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10년 동안 노력이 조금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채 한국에 왔을 때 실패해서 저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또 제가 사회복무원 하다가 그 사회복무원 그 쉬운 것도 만약에 누가 부당하게 저한테 뭐라 한다. 그럼 저는 유서를 쓰고 예, 그 중앙지방병무청 찾아가가지고 크게 욕하고 제 목을 매달아서 어떻게든지 죽어서라도 같이 동반 그런 자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또 그 큰 병원에 큰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신건강의학에 또 좀 알려진 분을
찾아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셔서 치료를 시키셨고, 이제 거기서 제가 그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받았고, 예. 563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도 막 맞춰야 되고, 그런 걸 해가지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통원 치료 받았고, 사회복무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한 달 동안 입원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사회복무원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때는 또 부모님께서 이제 안 아픈 척 해라. 예,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래서 또 강제로 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끊으시고, 막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그 2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사회복무원에서 도서관 나왔으면 감지덕지지 뭘 그렇게 그 힘들다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리를 하고 앉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막 저기 누구는 막 박사도 끝내고 결혼도 하고 막 저기 세계 일주도 하고 막 뭐 집도 사고 이러는데 또 사람들이 또 부모님을 비롯해서 사람들 비교를 또 해요. 네, 비교도 엄청 당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병무청 가서 받아본 처음 검사 MBTI였습니다. 네, 요때는 ISFP로 나왔는데 지금은 또 INFJ로 나왔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대림교육 연구소에서 이제 그 운영이사로서 이제 이렇게 또 뭐 이제 몸을 담았던 계기도 거기서 내담자로서 이제 어떻게 또 인연이 닿아서 맡아봤더니 제가 거기서 자존감이 이제 그 100% 중에서 6.3%로 엄청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또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도 어떤 그런 이제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저는 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박사를 하게 됐고 또 제가 지금 대림교육연구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또 논문을 담아내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코칭도 이렇게 또 접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에서 제가 한 직장을 4개를 다녔는데 또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또 지금 틈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멘토링도 하고 있고 저의 직업 임상 실험 연구소를 통해서 책도 같이 읽으면서 또 제가 그 여러 가지 체험한 것들을 나눔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적적인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과거에 어땠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살아왔는지를 안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김경일 교수가 이거나 이제 이제 어떤 멘티와 이제 그 어떤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의 제 일부인데요. 이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이제 인간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 삶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처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이제 기반을 삼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인간 삶의 3요소.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이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쓸모인지를 자각하는 자존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직무자질. 이것이 탄탄하면 어떤 그 생계도 그리고 대인관계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가상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이제 원작이 이제 가장 그 큰 히트를 쳤고요. 큰 인기를 얻었고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고현정 주연으로 해서 또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이 교사는 굉장히 독재주의의 어떤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마녀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험난한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어떤 허물을 벗고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고 이제 나비가 날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노력을 했다는 또 그런 결말에 그 이제 깨달음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결국 이 이제 교사는 쫓겨납니다. 어떤 그 교육감사에서 수업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해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도 이제 그 아이들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너희들 안에 있어. 두렵다고 도망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 자신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오늘을 보내라.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멋지게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꿈꾸고 있는 그런 교사의 길도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34살인데요. 네. 34살이라도 늦지 않았고 50이라도 늦지 않았고 60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답은 우리들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교사가 이제 그 드라마의 어떤 한 회차의 일부인데,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럼 이제 일본의 일본 원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눈 좀 뜨세요. 어?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동물들과 다른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성이고 배울 수 있는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굴까?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 인간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지금 깨달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현재 제가 이제 조금씩 쓸모 있는 사람이고 저로 인해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제가 지국평천하 저로 인해서 저를 바로잡아서 제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웃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홍익 최민철 선생으로 죽어서 위키백과에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제 인생의 제 2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예, 두렵죠. 논문 못 쓰면 한 학기 늘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태껏 그 대학원을 이렇게 박사과정을 지금 몇 번을 다니면서 진짜 돌고 돌았습니다. 7년 걸렸어요. 이제 이번 논문을 쓸 수 있는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예, 저는 이것으로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제 자존감이었어요. 6.3%. 그리고 또 지금 참 희한한 게요. 저희 연구소에서 또 지금 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근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자존감은 또 9.4%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저 상태를 알고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알고 이렇게 지금 이런 과정들이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제 이 상태에서 극복을 하고 하루에 제가 얼마만큼 제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제가 저한테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또 저와 이렇게 사회에 세상에 이렇게 또 이로움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한번 느껴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라는 것에 이제 여태껏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열정을 쏟고 내가 한 선택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늘상 하던 거 어떤 그 열정의 5%를 더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금 이제 했더니 귀찮아도 꾸준히 해나갔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은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의 인지 성공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 인지의 그 기반에도 그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 이해라는 기초공사를 저는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타인지 향상을 위해서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미엘린 심층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미엘린, 그 전두엽을 자극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그 책에 있는 것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마지막 답을 보면 지금까지 저는 소심하고 아주 겁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알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무수히 많은 그 노력을 토대로 지금부터 저는 진취적이고
용기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 홍익 최민철 선생으로서 제 직업 임상 실험 연구소도 그리고 저기 그 대림교육연구소에서의 그 운영이사로서의 그 일도, 상담사로서의 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지런히, 예, 그리고 정말 아주 소신 있게, 예,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규정하면서 이제 깨닫고 제 자신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네.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느낌이 이게 좀 뭐랄까 그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오늘 이 강의 대중 강연을 이렇게 용기 내서 한 것으로서 또 저의 그 인지심리학에 저는 저의 그 성공을 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20, 30분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이렇게 또 일회성으로 뵙고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도 있고 또 끝이 있어야 또 다른 우리가 또 새로운 다음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의 1인 대표 최민철 직업임상실험연구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저의 유튜브에서도 직업임상실험연구소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저와 함께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 것으로 이렇게 또 간주를 하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뵐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또 30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